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 참가율이 3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은퇴 이후에도 취업시장을 맴도는 고령화의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은퇴 이후로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종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축보험으로 준비하는 노후 대비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의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연락처 남기시면 되겠는데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저축보험 하나만 있어도 베리 굿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은 베리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베리굿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내 사전에 은퇴란 없다. 그다음에 겨울에도 쉴 수 없는 서글픈 개미.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우울하지 않으시나요? 누구나 이런 것들을 꿈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까지 일을 했지만 겨울에도 쉴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개미가 있다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보다 노인 취업자가 많다? OX. 정답은 무엇일까요? O입니다. 2017년 6월 기준 노인 취업자가 청년 취업자보다 약 20만 명 정도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고령층의 인구가 425만 명이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년층이 403만 명으로 좀 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은퇴 후의 꿈은 직장인이었을까요? 은퇴 후에도 취업을 계속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 취업 희망자 중 58%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서 취업을 계속 끊임없이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정말로 서글픈 현실인데요. 이런 서글픈 현실을 행복한 현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방법을 약간만 생각을 바꾸시고 개선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 노후를 베리굿한 노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금 10억을 만드는데 원금 1억에 이자 9억의 저축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원금 9억에 이자 1억의 저축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금 1억에 이자 9억의 저축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두 가지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3년 만기와 30년 만기 저축의 차이를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매월 100만 원씩 30년을 저축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가 똑같이 100만 원씩 30년을 저축을 하는데 A라는 친구는 매월 100만 원씩 3년을 저축을 끊어서 가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 4%로 가정을 했을 때 세금 떼고 세후이자 180만 원. 그래서 총 수령액이 3,787만 8천 원입니다. 이 세후금의 3,787만 8천 원을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축해서 3년 후에 또 저축을 하시고 타서 저축하시고 계속 30년을 반복을 하시고 나니까 30년 후에 얼마의 목돈이 생겼냐면 5억 4,8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원금 대비 144%의 수익을 낸 것이죠.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저축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2억 이상의 이자를 수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매월 100만 원짜리 저축을 하는데 아예 30년짜리 저축 상품을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3억 6천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세금 떼고 세후 이자 3억 3천에 세후 수령액 6억 9,6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동일하게 100만 원을 30년을 저축을 했는데 30년이 되는 시점에 한 친구는 6억 9천을 모았고 한 친구는 5억 4,800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거겠죠. 그래서 6%짜리에다가 저축을 해보니까 3억 6천이 10억이 됐고요. 투자 수익률을 2%를 조금 더 올려보니까 15억이 됐어요. 내가 는 원금 3억 6천은 동일한데 내가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30년 후에 내가 손에 쥐는 저축액은 5억 4,800부터 15억까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지 않고 세상에 거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추가납입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추가납입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를 제가 오늘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8세 되는 남자가 매월 100만 원씩 15년을 저축을 하는데 한 친구는 여기도 이 A라는 친구는 50만 원에 50만 원 추가 납입 형태로 1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5년에 원금 5,950만 원, 수익이 124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급금 6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15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이 1억 7,950만 원을 냈고 2억 3,600만 원, 이자가 5,69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발생을 시켰네요. 근데 65세가 되는 시점이 됐어요. 원금은 동일하게 그냥 1억 7,950만 원으로 동일하겠죠. 근데 환급금이 3억 6,449만 원, 이자가 2억 1,800만 원이 붙었어요. 100만 원씩 15년을 저축을 했더니 65세 때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 친구는 매월 100만 원씩 15년을 그냥 저축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5년 되는 시점에 수익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되는 시점에 이자가 2,440만 원, 65세가 되는 시점에 1억 2천만 원 해서 총 환급금이 3억이 됐어요. 근데 앞에 친구는 보니까 이자가 5,600일 때 2,445만 원이 발생을 됐고요. 총 금액으로 3억 6,449만 원인데 3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6천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추가 납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저축 기간을 잘라서 가느냐, 한 통장을 길게 가져가느냐, 그거 차이밖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 차이밖에는 있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노후가 됐을 때 내가 타고자 하는 수령 금액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거저는 없습니다. 그쵸? 어떤 거든지 내 수익을 굴려주는 데는 기본적인 사업비나 비용이라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들어감에 있어서 비용을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물가를 감안한 수익률을 보증을 해주고 연금 개시 후에도 원금 이상을 보증을 해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세금이 없는 비과세 종신연금을 내가 평생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이겠죠. 이처럼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그런 상품들을 선정을 잘 하셔서 멋있는 노후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저 그냥 공짜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베리굿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저축보험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 생기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제 남편은 47살인데요. 네. 보험을 3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 암보험 2개가 있는데, 이 암보험 2개 다 이제 갱신형이거든요. 아, 요즘, 예. TV나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암보험 갱신형이 아닌 것도 많던데, 네. 그거가 좀 갱신이 자꾸 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거 좀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 줬어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남편분이 지금 47 되셨다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갱신된다는 보험이요. 삼성생명의 암보험이랑 라이나생명의 암보험 이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예, 각각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데 이거는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지인이 예.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 제가 그러세요? 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이제 저희 사촌 언니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예. 보험 하나가 더 있으신데요. 2007년도에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입하셨던 거 이것도 유지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것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거 보험료가 제일 높네요. 23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총 보험료는 한 38만 원 정도입니다. 네네. 혹시 자녀분들 있으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거든요.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딸은 21하고요. 아들은 19이요. 아, 이제 그래도 거의 다 키우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께서 같이 들으셨고 아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47된 남편 보험 문의입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잘 알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보니까 2개의 보험이 갱신형이었는데 이거 비갱신형으로 다시 변경하는 게 가능할지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지요. 저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증권 보내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뭔가를 걸린다,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게 순위로 꼽자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안 드셨어요? 갱신형으로 두 개 다 갱신형이 돼가지고요. 예. 그때 들 때는 잘 몰랐는데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0년 지나면 두 개가 10년, 하나는 10년이고 하나는 15년 갱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갱신형이 좀 무서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네, 이거 좀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우선 공부를 좀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네. 시청자님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뭐 갱신인지 아닌지 다 써있기는 한데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는 10년, 하나는 15년 이렇게 갱신된다는 거를 잘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갱신형이 다 안 좋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면 연세가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분들은 하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47세면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젊으신 분이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세까지 50년 넘게 보장을 받는데 10년씩 갱신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번 이러면은 지금 전화 주신 분 말씀 맞다나 몇 번씩이나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모르는 게 가장 사람 불안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불안하게도 여기시니까 그 문제점은 비갱신으로 보험이 가입하는 게요. 우리가 아파서 돈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뭔가를 알아서 아까 우리 김종혜 전문가님이 공부를 잘하면 베리굿이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요것도 갱신되지 않도록 좀 바꾸시면 암 걸려가지고 1억 받아서 돈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3천만 원을 받아도 지금 가입한 게 100살까지 변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게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거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시청자님 의견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돼서 이미 학습이 잘 되어 있으시니까 그 방법대로 바꾸시는 게 좋을 거고 다만 이번에 바꾸실 때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왕이면 남편이 혹시 암 걸리면은 결국은 부인이 다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이왕 암보험 이번에 바꾸실 때 어느 회사가 조금 암 범위가 넓은지 어디가 남자들 생식기 질환 암이 더 잘 나오는지 그리고 통계에 보면 생활 습관이 점점 바뀌기 때문에 2020년 정도 이렇게 바꾸면 저희가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식기 질환의 빈도가 점점 많아질 거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암 발병이 많았던 부류하고 약간 다르게 될 거라는 이 학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바꾸실 때 앞으로 발병률이 높은 이런 암들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회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셔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실 때 좀 똑똑하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보험료가 제일 큰 거 있어요. 23만 5천 원짜리. 네. 요거는 보장 내용은 요것도 약간 이렇게 조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망보험금이 남편한테 있다는 거는 부인한테는 좋은데 뭔가를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여러 개 중에서 비용이 제일 비싼 거를 조금 이렇게 리모델 손보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험료가 한 34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막 보험료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망 확률이 지금까지 사망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사망 확률이 약간 줄어든 상태로 노화 과정으로 갈 확률이 높으세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이셔서 거기서 줄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대한 질병, 중대한 뇌졸중 이럴 때 보장받는 거를 좀 줄이셔서 그 남는 여분을 가지고 생식기 질환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암 같은 거를 성인병은 조금 보완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바꾸시고 근데 지금 없으신 게 이 상태로만 보시면은 남성 특화된 수술이라든지 100세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진단자금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첫 번째 23만 5천 원짜리에선 일부 감액을 하시고요. 걔를 한 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세요. 보험료를. 그래서 남는 돈을 가지고 두 가지
갱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도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 합하면 2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기시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생식기와 수술비, 그다음에 백세까지 이런 식으로 보완 전략을 하시면은 질병 후유 장애 같은 담보들도 치매, 당뇨 이런 거 다 보장 가능한 거거든요. 요렇게 조금 바꾸시면 보험료는 한 34만 9천 원 정도로 총 보험료는 10,000원 정도 오르는데 갱신도 안 되고 그리고 나한테 없는 질병 후유가 치매라든지 당뇨 합병증 수술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이런 보장들도 보강을 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보험료 선에서 나한테 없는 걸 이렇게 바꾸시면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대략 방향만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따로 전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가장 찝찝했던 부분이 바로 갱신형이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김경아 전문가께서 플랜을 짜주신 거고, 네. 예, 아마 고민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그때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98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보시죠. 오늘 강의에서 30년 만기 통장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왜 30년 만기 통장이 유리한 건가요?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궁금하다 하셨는데 강의하신 김종희 전문가께 여쭤봐야겠죠? 네. 예. 강의를 잘 보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복리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통 우리가 달리와 복리를 비교를 해보면 7년 정도 지나야 복리가 조금 더 높아져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가면 완전히 따따따불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원이 2원 되고 2원이 4원 되고 4원이 8원 되는 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2천 되고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통장을 30년짜리를 길게 가져가시면 진정한 복리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금융이자 소득이 이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읊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요. 2904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문자는 김경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25살 아들 앞으로 연금보험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월 30만 원 정도 낼 생각인데 어떤 연금이 좋을까요? 하셨고요. 김경아 전문가님. 네. 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요. 우리나라 20대들 저희 만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강의에도 나왔는데 20대 취업률이 굉장히 낮고 그런 친구들 만나기 어려운데 부모 세대들이 그 20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딱 3가지 있다고 합니다. 1번은 청약저축 그리고 2번이 연금인데요. 이 연금은 아까 강의 키포인트 중에 2번째 포인트에서 30만 원 정도를 부모님이 생각을 하시겠다 이러면은 30만 원을 다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자녀분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이려면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같은 세상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어디 가도 나한테 고금리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수익률이 좀 높은 이런 변액, 투자형 상품 이런 거를 고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추가 납입을 30만 원을 하시면은 9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될 것이고 10만 원을 하면 3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되니까 이런 제도를 내 재원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수익률이 도는 내가 낸 돈 대비해서 한 4배, 5배까지 불어날 수 있는 이런 연금만 선택해 주신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은요, 노후 자금을 한 1억 5천원에서 2억 정도는 마련이 될 만큼 정도 되니까 투자형 상품과 추가 납입 이 2가지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대 아들 앞으로 큰 선물을 하나 주실 것도 같네요. 저희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2904님께서 문의 주신 보험 내용 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보장 분석을 받고 싶어요. 네. 보험이 있는데 네. 보장이 제대로 잘 준비한 건지 또 연금이 거의 만기가 돼서 추가로 하고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세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요. 53세시고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지금 보험 5개 가입하고 계시네요. 이거 맞으세요? 네. 예,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통합보험 있으시고 또 하나손해보험에 종합보험 있으시고 삼성생명에서는 여성행복연금보험, 연금보험이 하나 있으시고요. 또 뉴에이스 저축보험,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교보생명에서 VIP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네. 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지금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200만 원 정도. 근데 하나는 이제 만기가 되셨다는 건가요? 네. 네, 납입이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종혜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네. 어떤 진단을 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분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요청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보험은 5건 정도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고 싶다고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가을 하늘 보셨어요? 네. 아침에 방송국에 오는데 굉장히 맑고 청명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오시는 분한테 제가 네. 그 가을 하늘을 선물해드려야지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네, 기분 제가- 좋은 가을 하늘이에요. 네. 제가 선물로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일단 증권 보내주신 거 보니까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눈에 띄는 게 삼성생명의 연금보험 100만원짜리가 올해로 지금 납입이 종료가 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65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건데, 이때 거는 그 최저보증 금리가 3% 이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중금리가 1%대잖아요? 네. 근데 3% 되는 어떤 연금 통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통장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리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저축보험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얘도 이제 5년 납입이라서 2019년이면 끝나요. 네. 네, 2년만 넣으시면 또 납입이 끝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는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에이스 저축보험은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5년 납입 끝나시고 5년 후에 10년 되는 시점에 전체를 찾으시는 거예요. 목돈으로 찾으셔서 그때 네. 가서 이 돈을 어디다 넣으실 때가 마땅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금융시장의 변화로 보면. 네. 그때 가서 이 10년 후에 만기금을 찾으시면 지금 삼성생명의 납입이 끝나신 연금보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최저보증 3% 이상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체를 추가 납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 추가 납입을 해도 되나요? 만기 끝났는데요. 네. 네, 납입이 끝났지만 기존에 추가 납입 활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5년, 7년 후에 그 돈 찾으셔서 한꺼번에 추가 납입을 하셔도 돼요. 지금 삼성생명 100만원짜리 납입 끝나신 연금에다가 네. 이제 5년 후에 연금 찾으실 거잖아요. 에이스 저축보험. 네. 그 만기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찾으시면 그 1,000만 원을 거기다 넣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머지 이제 보장성 보험이 2가지가 있으신데, 저는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납입기간을 10년 납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청자님 성향이 긴 거를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러니까 네, 빨리빨리 끝나시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도 10년 납으로 26만 원씩 불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장되는 거는 상해 후유장애 1억에다가 암 진단비 모든 암에 3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뇌졸중이 아니라 4천만 원, 그리고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골절 질병 수술비 30,
뭐 이제 입원 일당 3만 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셨는데 얘는 이제 납입 기간이 10년 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4년 있으면 납입이 끝나세요. 그래서 네. 지금 얘를 어떻게 손대기보다는 어차피 여유가 그렇게 없어 보이지는 않으세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4년 동안 26만 원 그냥 납입을 종료하시고 갱신이 아닌 비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납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16년도에 부족한 2대 진단비랑 뭐 운전자 보험, 의료실비 이런 것들을 보충하시려고 하나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10만 4천 원짜리는 이제 20년 납으로 해서 의료실비 5천에 30만 원과 수술비 뭐 이제 운전도 하시나 봐요. 운전자 보험도 들어 있으신 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보장으로는 내 생전에 진단비나 치료비, 수술비, 의료실비, 운전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 것 같아서 시청자님 거는 이 두 가지 보장성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11년도에 VIP 변액 종신보험을 하나 54만 9천 원씩 납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자녀가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따님한테 물려주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시는 거 보니까. 맞으시나요? 네, 사망보험금도 되고, 적립도 되고, 그러니까, 네, 딸한테 좀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보니까 2011년도에는 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다 넣어도 1억 3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1억 3천 넣고 3억이라는 보장자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세요. 근데 만약에 그럼 잘한 건가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억 그 연세에 3억짜리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1억 5천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일찍 준비하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 자산을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얘도 저는 유지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도 유지를 하셔서 자제분한테 3억이라는 보장 자산을 물려주시면 자제분이 굉장히 좋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유지를 하시고요. 이제 연금보험도 하나가 지금 끝나셨고 또 추가로 준비를 하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 예정이율, 공시율 상품이에요. 아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를 반영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더 긴 노후를 사시려면 물가를 반영해 주는 투자 수익형 연금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시 네. 상품이 지금 하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네. 변액 연금에다가 네. 아까 제가 방송에 PPT에서도 보셨듯이 50만 원에 50만 원 추가 납입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0에 50만 원 추가 납입을 하셔서 100만 원 정도 지금 납입이 끝나신 연금보험을 그대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100만 원 이미 납입해 놓으신 거 있고 5년 동안 100만 원 납입해 놓으신 6천만 원의 원금이 또 있으시고 또 100만 원씩 또 10년을 저축을 하시면 노후에 연금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연금 받으시는 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좋을 때는 변액에, 수익이 좀 안 좋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삼성생명 연금보험에 추가 납입을 2개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연금을 잘 준비하신 분의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변액연금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변액연금은 원금 손실 뭐 이런 거 장기로 하면은 괜찮겠죠? 네, 원금 예, 예. 손실이 있기는 있지만 보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원금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시청자님한테 잘 맞으시는 그런 연금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이 방송으로 다는 말 못할 것 그러세요? 같아요. 저희 또 다른 상담자분들 대기하고 계셔서요. 방송 끝난 네. 이후로 더 자세한 네.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연금 상품이니까 이번에는 좀 긴 시각을 가지고 예, 이렇게 상품을 또 선정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김종희 전문가 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또 해결해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084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필수도 아니고 선택이라길래 가입할 생각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전문가의 의견 어떤지 들어볼게요. 네, 아나운서님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를 보면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 같고, 네. 보험은요, 심리적인 요양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을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드시면, 이 운전자 보험이 10,000원, 20,000원 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이 올해 2017년 1월 1일에 굉장히 크게 바뀐 게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어려운 중과실이라거나 아니면 형사합의금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2천만 원, 몇백만 원 이런 큰 돈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월보험료 내는 거에서 보장받는 걸로만 치자면 이 효율성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형사합의금을 내가 우선 물어주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나중에 받고 이러는 건데 형사합의금이 내가 한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이 필요하면 통장에 우리 뭐 그 정도 현찰을 항상 두니까 상관없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어디서 마련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합의금을 내고 나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요 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올해 바뀐 거는 이 형사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한테 곧바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금감원에서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려면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바로 입금이 되는 이런 운전자 보험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걸 빨리 준비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입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셨다라는 건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깊은 상담 더 도와드렸습니다. 3774님께서 또 문자 보내셨거든요. 내용 보일게요. 연금의 3층 보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층 보장을 착실히 쌓으면 노후 대비가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 이제 노후 대비 관련한 강의 듣고 이렇게 문자 많이 남기시는 것 같고요. 김종희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3층 보장을 확실하게 준비만 하셨다라고 하면 그보다 부러울 게 없겠죠. 네. 네. 확실하게 노후 보장 준비되는 거 맞고요. 일단은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연금으로 지금부터 다 하기보다는 이제 50대 중후반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일단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거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퇴직연금은 요즘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데 내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인연금은 내가 알아서 나한테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차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세 가지를 골고루 잘 준비를 하셔서 편안한 노후가 되시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3774님께서 문의 주셔서 지금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는 이제 딸 거 보험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 보험을 하나를 지금 들고 있는데, 네. 이게 보험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 또 이제 부족한 혹시 보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년 갱신인데 이런 거 뭐 갱신 안 좋다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해서 문의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따님 보험 문의하시는 건데 지금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예요. 네. 20대세요? 네. 정확한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아, 23살인데요. 23살이세요. 왜냐하면 네네. 어린이 보험을 또 아직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아, 네네. 어린이 보험이라고 몇 년 전에 하셨... 들었어요. 네?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2013년에 가입했다고 저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맞으시죠? 네네. 2013년도에 신한생명 아이사랑보험 한 달에 56,000원 네. 예, 납입하시는 보험이 한 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님 보험 이거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하나만 있어요. 아, 예. 뭐 비교적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3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험 한 개만 유지 중인데 부족한 보장 없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이제 뭐 특약별로는 3년 갱신형이라고 돼 있어서 걱정이 있으신 것도 같았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모가 되면은 애들 나보다 애의 20대, 30대가 훨씬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앞으로의 한 10년, 20년보다 얘가 앞으로 어떡하지? 이게 훨씬 더 마음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전화 주신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우선 보내주신 증권은 보통 우리가 보험이라 그러면 20년을 돈 내는 거를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거는 30년 동안 돈 내는 어린이 보험이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좋은데 다만 돈을 내는 사람이 30년을 내는 게 이제 크게 만족스러우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 요금도 20년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내내 돈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장을 굉장히 크게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보내주신 거에는 암 걸리면은 따님이 5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은 한 1억 정도 그리고 일반 재해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재해로 장애인이 되면은 연금도 받을 수 있고요. 백혈병이나 골수암일 경우엔 1억 이렇게 보장 내용이 그래도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들어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뭐 이제 100세까지 되는 거고 보장이 크다고 해서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너무 보장 내용 굉장히 크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걸리는 거는 아이가 이제 2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80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이 조금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갱신 안 되는 걸로 살짝 지금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100살까지 앞으로 얘가 한 80년 사는데 충분할까 아닐까 요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요. 굳이 조금 점검을 하자면 3년 갱신되는 걸 좀 빼시고 전체 중에서 3년 갱신되는 애들만 뺄 수가 있어요. 다 해약 안 하셔도. 네. 예, 이렇게 조금 바꾸시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제가 요런 거를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아직도 아나운서님이 물어본 것처럼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 보험에서만 할 수 있는, 왜 어른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성인병이 뻔히 올 걸 알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많이 줄여놨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25세 미만이나 22세 미만인 자녀분들은 아직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혈관 질환 이런 담보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잘 걸리는 이런 수술들이 있어요. 만성 부인과 질환, 여성 특정 수술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이런 것만 따로 수술 특화된 거를 모아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걸 잘 모아 놓으시면은 큰 진단, 암 걸리면은 큰 도움을 받겠지만 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근종 이런 게 걸렸을 때는 또 암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보완을 해 놓으시면은 앞에 거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요? 이 보험은 그냥 가지고 가고 이제 그 3년 갱신이 제가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것만 빼고 이제 조금 부족한 걸 추가하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실 때 여자들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수술비는 수술비가 잘 만들어진 보험회사가 있고요. 꼭 한 회사에다가 다 하지 않으셔도 이 수술비를 잘 모아놓은 회사에서는 수술비만 딱 그렇게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입원비라든지
그다음에 1종에서 5종 수술비, 그다음에 상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모으는 회사는 조금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 회사에다가 각각의 장점들을 취하는 형태로 조금 더 이제 취하셔가지고 앞에 거 유지하시고 두 개를 따로 골라서 가져가시면 그 네. 20대 따님 인생 80세를 봤을 때는 보험에서만은 굉장히 베리굿한 이런 플랜을 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따님 네, 보험 네. 말고 또 시청자님이나 남편분 보험 궁금한 거 생기셔도 저에게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855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셨습니다. 길게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5살 딸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100세 만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30세 만기로 가입했는데요. 만약에 변경한다면 완납해도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도움이 필요하겠죠? 김종기 전문가님.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보험을 100세 만기로 지금부터 가입을 하자니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3년 만기로 이제 끊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30년 안에 어떤 질병이 와도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보험료 납입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30년 되는 시점에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재선정을 하게 되면 요율만 과거의 요율을 쓸 뿐이지 보험료는 다시 오른 보험료로 책정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내가 납입 기간을 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100세 만기까지 보장이 쭉 이어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100세 만기로 어떤 질병에 걸려도 가입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네요. 만약에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30년 만기로 끝났어. 근데 30년 후에 내가 어디 아플 수 있잖아요. 30년 네네. 안에. 네. 그럼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0년 안에 내가 어떤 질병이 왔어도 30년 후에 100세 만기로 상품을 전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내고 나중에는 이제 원보험료를 다 낸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이 정말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자 하나 또 볼게요. 300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예, 요즘 실손보험이 저렴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이거 해지하고 바꿔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김경호 전문가님. 네. 예.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그 민감한 뉴스가 하나 나오면 저거 나 바꿔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급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비용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공단에서 하는 보험도 안 되는 것 중에 큰 게 MRI, 그다음에 특진료,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다인실 못 쓰고 1인실, 2인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을 어떻게 개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실손보험은 어쨌든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조금 보장 폭을 넓게 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새로 하시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려면 선택특약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실손보험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꾸실 거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요율은 실손보험이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안 타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안정화를 건강보험공단이랑 보험회사랑 실손보험을 적당히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몽땅 다 해약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여기서 마칠 텐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예,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는데 아직 연락 못하신 분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1-3154-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보다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보험플랜 119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